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원래 여러분이 이제 토요일날 약속 없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보통 오기 싫어하거든, 그죠? 우리 첫 번째 수업에 약속했으니까 매 수업 다 완강해주기. 그래요, 잘 하셨어요. 자, 우리 2강 오늘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 왕별을 크게 하나 달아줍시다.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다른 영어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 영어는 형식을 모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형식 오늘 저랑 완벽하게 같이 공부해 주시고 제가 끊임없이 이제 오늘 형식을 공부하셨으니까 모든 문장을 형식에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글의 감상 유형은 사실 모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오늘 저랑 공부하신 이 형식을 최대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지문용으로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단어 외우고 그리고 형식을 한번 써먹어 본다 라는 지문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우리 항상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요.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1번부터 오른쪽에 있는 6번 있죠,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풀어주실게요. 시작. 자, 갑시다. 우리 1번. 여러분 주어가 두 그루의 나무인가요? 아니면 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건가요?
심는 거예요. 뒤에 나무를 한 그루를 심든 100그루를 심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장면을 이루는 동명사 주어. 그렇죠. 장면 주어. 우리 장면 주어 가장 큰 세 카테고리가 장면 주어로서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그렇죠. 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주어 단수니까 means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will, 우리 will이란 조동사가 명사로 쓰이면 유언이란 뜻입니다. 내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면 주어가 여기 나와 있죠.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What. 네가 알고 있는 것 장면 주어 is, that, 이하가 전부 다 보어 되겠죠. 자, 이때 우리 as well, 뭐뭐도 역시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역시나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아는 건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문장. 역시 that도 접속사 자체로 해석은 것이 됩니다. 것. 3번 우리 이제 it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첫 번째 it은 절대 얘는 아니다. 우리가 가주어 가목적어 두 가지 종류 있으니까 절대 그 둘 중에서 이건 아니다. 가주어는 아니겠죠. 왜냐면 이미 주어가 있으니까. 그죠? 가주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타동사, 오형식 동사, 그리고 가목적어, possible, 목적격, 보어. 그리고 이 이세 자리에 있었던 놈이 뒤에 밀려나 있죠? 진, 목적어. 그럼 결국 it이 의미하는 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o부터 world까지. 그죠? 그럼 해석하면 인터넷은 만들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가목적어 it, 가주어 it. 해석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형식을 해석하실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인터넷이다 라고 해석이 딱 떨어지죠. 자, 그리고 2번은 문장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줄까요? 그렇죠. 가주어. 가주어 뒤에 이 to say부터가 진주어. 우리 참고로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사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우리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사람이라는 장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to say 이하예요. 근데 직독직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로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보통은 은는이가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주어처럼. 주어는 아니지만. 그럼 해석하면 it은 어차피 해석 안 되니까 쉽지 않아.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잘 가라고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건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내가 라고 해석이 돼요. 나중에 또 우리가 투부정사 파트에서 만납시다.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 해주시고. 자, 4번 우리 문장의 주요 4가지 성분을 같이 먼저 한번 4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누구? 주어. 두 번째 누구? 동사. 세 번째 목적어. 마지막 보어. 그렇죠. 이 넷 중에서 밑에 있는 밑줄 친 단어는 바로 어느 것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to 부정사가 전체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Civil Service Examinations, 이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모든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to 이하가 설명을 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구다. 그럼 결국 to 부정사 이하는 넷 중에서 무엇이다? 그렇죠. 보어다. 너무너무 잘했죠. 오케이. 뒤로 갑시다.
자, 우리 5번. there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우리 문장 맨 뒤에 있는 이 there 일단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 켈리는 저기에 살아요 라고 해석이 되는 얘는 장소 부사. 밑에 2번은 문장 맨 앞에 있다.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 안 합니다. 얘는 무슨 부사? 그렇죠. 유도부사. 여러분이 처음 만나신 도치예요. 유도부사가 오게 되면 주어 동사가 헷가닥 뒤집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수를 찾으실 때는 비동사의 뒤를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보통 유도부사랑 같이 썼을 경우에 이 동사 자리에는 일형식 동사들이 들어갑니다. 해석되진 않죠. 바구니 안에 많은 사과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실게요. 보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시오. 자, 일단 the fact is 주어 동사 찾으셨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대절 전체가 설명해요. 그 사실은 그녀가 그 다이아몬드를 뽀렸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완전하게 대절 전체가 보어로 돼 있죠. 사실은 대절, 대절은 그 사실, 보어는 요렇게 밑줄이 그어지겠죠. 굿. 두 번째, 문제는 뭐다? 대절이다. 역시 대절이 크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절을 이뤄서 보어 기능을 하고 있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는 노트북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절 전체가 보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security guard 경비원들이 diligent 이런 무슨 뜻? 그렇죠. 근면한, 부지런한, 니은 받침 붙은 형용사. 경비원들은 부지런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결국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서 얘는 주격 보어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어 밑줄 딱 그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밑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시게 되겠지만 mak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라고도 합니다. 사역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정확한 용칭은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를 취해서 마치 겉으로 쓱 보기에는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동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격 보호죠.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럼 해석하면 security guards, 경비원들은 만들었어, 시켰어. 뭘 만들고 시켰어? 그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게 시켰어. raise his hands, 손을 들어 올리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 밑줄 뿅 그어주시면 됩니다. 굿, 잘하셨고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형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의 오늘 이제 동사의 종류, 즉 형식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영어에 있어서 동사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마 여러분이 밑에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 혼자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동사가 전체 동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반드시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타인인 대상을 가져와야 되는 타동사가 30% 정도 차지해요. 타가 대상 타자거든요. 반드시 뒤에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두 개만 더 하셔도 뭐밖에 안 나와요? 50밖에 안 나와. 전체 100%로 친다면 50이나 비어버린 거죠. 그 50이 바로 뭐냐면 자동사나 타동사가 전부 가능한 동사가 바로 50%가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쓰고 지나가냐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영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부터 5형식까지를 쫙 암기해서 공부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사들이 자타를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확실하게 틀린 게 있다면 내가 분명히 타동사로 외웠어도 그놈은 자동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해요. 자, 일단 우리 자타동사가 다 되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believe입니다. 자, 우리 believe란 동사 여러분 뜻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다. 잘하셨죠?
나는 그 진실을 믿어요 란 뜻으로 이럴 때는 이 believe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고 in을 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선 얘가 자동사였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윗문장 아래문장 결과적인 해석은 같지만 만약에 이 believe를 삼형식 동사로 써서 목적어만 띡 가져오면은 결국 얘는 삼형식 타동사로 자동사가 아니게 돼버리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들은 미리 여러분이 알고 나서 보신다기보다는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 동사는 자타가 다 되는 성질을 갖고 있대. 근데 뒤에 전치사가 있네? 그럼 얘는 자동사구나. 내가 혹시 자동사로 알고 있었어도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왔네? 그럼 이건 타동사로 썼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는 자타를 다 넘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왼쪽에 흰색 글씨에 있었던 자동사로서의 성질이 뚜렷한 애들, 타동사로서의 성질이 뚜렷한 애들을 암기하실 거예요. 형식을 공부하실 때는. 자, 뒤로 넘겨봅시다. 여러분 혹시 슈퍼모델 이소라 씨 아세요? 알고 있는 건 약간 나이가 있는 건데. 우리 슈퍼모델 이소라 씨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슈퍼모델 이소라 씨가 1900년대 후반때 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로 돈 벌었는지 혹시 아세요? 다이어트 비디오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사실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발점이 돼서 그 뒤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찍기 시작했죠. 저도 막 사서 봤었거든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사서 열심히 빡세게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소라 씨가 그때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팔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했어요. 여자들이 안 살 수 없게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걸요? 여자의 인생은 다이어트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면 나는 여자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막 파이어가 된 거죠.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덤벨을 사갖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소라 씨가 여자의 인생은 다이어트 전과 후가 나뉜다고 얘기한 것처럼 영어도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재미가 확 없어졌죠? 뭐야.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형식을 강조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형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은 글래스 슬링이 없어요. 글래스 슬링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리천장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점수가 오르다가 계속 오르지 않는 천장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형식을 공부하지 않으신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글래스 슬링이 빨리 와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니까 이제 환장하겠는 거죠. 그죠? 근데 형식을 맨 처음에 좀 고생을 해도 외울 게 좀 생기니까 고생을 좀 해도 형식을 맨 처음에 빨리 잡으신 분,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계속 형식을 적용하신 분들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게 됩니다. 글래슬링이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무조건 다 2번씩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5개의 형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모든 문장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기도 돼요.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형식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 상식처럼 알고 있죠? 우리 일형식 어떻게 생겼죠? 주어 플러스 동사. 그런데 그걸 조금만 더 정확하게 주어 플러스 자동사인데 얘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문장이 완성되는 너무나 능력이 좋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 일형식 자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완전 자동사. 이제 저랑 같이 필기를 쭉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선생님 주어 동사 하나니까 일형식이 제일 짧고 오형식이 제일 길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출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고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일형식이 가장 지저분하고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형식 동사를 가지고 출제를 할 때 크게 벗어난 맥락에서 출제하지 않아요. 지금 저랑 같이 적으시는 맥락 안에서 일형식 동사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알수록 장땡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를 최대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외우실 수 있게끔 이야기처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이야기처럼 공부를 해봅시다. 1V라고 적을게요. 일형식 동사. 여러분하고 저하고 삶의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믿기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 합격하면 나가시잖아요. 전 영원히 계속해요. 이 수험 생활을. 그렇죠? 자, 우리 아침에 뭐가 뜨면 일어나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The sun rises. 해가 떠요. 여러분도 학원 오시고 저도 출근해요. 자, 이제 학원에 갑니다. 근데 아직 나는 학생이라서 돈이 많지 않아. 그래서 걸어와. 선생님, 저희 집은 부천인데요. 걸어와요. 걷다 이제 보면은 도착을 하겠죠. arrive. 도착해요. 근데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교실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밖에서 서서 기다려요. stand and wait.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조교 오빠가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비동사. 비동사는 어디에 있다란 뜻을 같이 적어줍니다. 결국 여러분은 교실 안에 있게 되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남친 전 여친한테 갑자기 깨똑이 온 거예요. 나 학원 앞이야, 잠깐 나와봐. 나타났어요.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의 연금을 공유하고 싶어. 이제 꺼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달래서 보내고 조금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옵니다. 잘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합격을 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됐어요. 엄청 번성하죠. 번영하고 번성합니다. 청약도 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집에서 거주도 해요. 이제 여러분 결혼도 하고 막 하겠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을 막 겪기 시작해요.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딸도 낳고 토끼 같은 아들도 낳아요. 잘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열심히 막 잘 살아요. 우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살다가 죽죠.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형식 동사들은 여러분 이런 맥락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동사를 크게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는 있죠. happen, occur 밑줄 그어주시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얘는 지금 보고 계신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중고등 수준의 단어고 우리가 공무원 영어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take place라는 단어도 하나 넣어주시고 arise,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네 단어가 같은 뜻인데 일단 여러분이 take place, arise가 어려우시다면 happen, occur부터 무조건 먼저 넣어준다. 그죠? 자, 이렇게 일형식 동사를 지금 여러분이 보셨고요. 밑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She goes to theater every weekend. 그녀는 매 주말마다 극장에 갑니다. Go, 어디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주어 동사 하나로 끝났고 전명구는 형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명구는 형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일형식이다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고 hard, 우리 나중에 형용사 부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는 형용사나 부사 모양이 같은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ard란 단어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so that이 붙어있으면 우리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형식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일형식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자, 밑에 우리 유도부사 배웠던 거 나왔습니다.
which부터 묶어서 table까지 묶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which 이하의 절은 역할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주어이기도 하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니까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품사다. 형용사. 근데 그 덩어리 안에 동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형용사 절. 그렇죠. 테이블 위에 초록색 눈을 가진 인형 하나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일형식으로 쓰여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대절을 묶어볼게요. 요렇게. 그녀가 그 파일을 뿌렸다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의역을 좀 해야 돼요. 그녀가 그 파일을 훔쳤다는 사실은 누구나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끝났으니까 역시나 일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형식은 여러분이 형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동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지로 아, 얘는 완전한, 성격이 굉장히 완전한 애인데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죠? 자, 우리 이형식 갈게요. 이형식. 자, 우리 이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있고요. 역시나 이형식까지가 바로 자동사죠. 근데 얘는 일형식과는 달라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문장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는 대상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구나.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보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나 혹은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인 주격 보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 그때 우리가 이형식 동사 조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형식 동사.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갈라주세요. 자, 넘어가서 첫 번째 비동사. 여러분, 우리 아까 일형식에서 비동사는 뜻이 뭐였죠?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얘가 이형식 동사가 돼서 뭐뭐 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be, become, remain, seem. 아마 뜻은 알고 계실 거예요. remain은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seem은 뭐뭐로 보이다 하시면 됩니다.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이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과는 달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go, get, grow, turn. 4개를 적어주시고 comma, keep, stay, comma. 밑줄 하나 거주시고 5개 동사를 한번 써보시죠. 지난 시간 제가 살짝 비교를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go, get, grow, turn 네 단어가 우리가 일형식일 때 go가 있었죠, 여러분. 가다란 뜻이었어요. 그리고 get도 무엇이 되다 혹은 무엇을 받다, 자라다, 성장하다, 돌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었던 단어들인데 얘네들이 위에 있는 애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be, become, remain, seem 네 단어는 뒤에 오는 주격 보호로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모두 됩니다. 모두 가능해요. 아주 쉬운 예시로 여러분 She became a nurse 명사도 쓰고요. She became ill 아프게 됐다라는 형용사도 쓸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네 단어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사를 다 쓸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지금 여기 쓰일 이 명사는 절대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라는 거. 근데 밑에 있는 go, get, grow, turn 얘네들은 일단 뜻이 다 똑같이 통일됩니다. 이 형식이 되면 누가 왔다는 전제로 뒤에는 형용사가 왔다는 전제로. 아, 위에 있는 애들은 명사, 형용사가 다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형용사만 쓰는구나. go, get, grow, turn 다 뜻이 똑같아서 얘네들은 상태 변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한국말은 여러분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go, get, grow, turn. 무엇이 되다. 무엇으로 변하다. 뜻이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go라는 동사를 봤을 때 얘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어떻게 빨리빨리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 go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 첫사랑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자, 송이쌤이 그 초딩 때, 초1 때 최정원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실명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이제 애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다음 동호회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쓰지도 않죠, 여러분. 근데 제가 대학을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다음 동호회 커뮤니티에 우리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원이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모임 공지가 뜬 거죠. 자, 우리 6학년 몇 반 이제 모여서 강남역에서 술 먹자, 죽자! 막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갔죠. 근데 갑자기 그 문자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쪽지가 하나 더 왔어요. 팀장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 팀 반장이죠. 그 6학년 때 반장이었던 애가 쪽지가 하나 더 왔어. 송이야, 정원이도 오니까 예쁘게 하고 와 라고 쪽지가 하나 더 온 거예요. 난 정원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원이가 누구야 했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얘라고 너랑 같이 찍은 사진 있으니까 이거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얘를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맞냐 했더니 맞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여튼 일단 예쁘게 떡칠을 막 하고 갔어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 강남역 그 1층에 말고 지하에 있는 술집이 있어요. 빈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에 이제 애들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죠. 우리 6학년 때 애들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자마자 여기 너무 최정원인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개야.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왜냐면 제가 받은 사진의 정원이는 어땠냐면 여러분 왜 피부가 하얀데 통통하면 실핏줄이 비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분홍색으로 보이거든요. 분홍색 돼지였어요. 제가 사진에 있었던 정원이는 분홍색 돼지였어요. 그리고 머리도 2대8 가르마였고 이렇게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분명히 여름이어서 반팔을 입었는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나비 넥타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그 취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러고 이제 제가 옆에 이제 서 있었었죠. 나는 이걸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막 삐쩍 꼬른 애가 누렇게 떠서 막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정원인 건 확실해. 얼굴이 막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재밌게 놀고 제 친구들 나오면서 얘기했죠. 정원이가 얼굴이 같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이 진짜 얼굴이 가는 거니까 굉장히 호러죠. 얼굴만 가는 거잖아. 근데 제가 여기다 여러분 배드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거예요. 배드라는 형용사가 붙는 순간 얘는 이제 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바꾸시는 거고 그땐 여기는 go 대신에 gets bad, grows bad, turns bad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뜻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라는 보어를 취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바로 이런 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keep stay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keep stay도 remain하고 뜻은 같아요.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같아. 근데 차이가 뭐야? remain은 명형이 다 되고 얘네들은 형용사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게요.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썼던 거예요. 기억하시나 봅시다. 여러분 얘네는 지각 아님 오감. 지각 아님 오감.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감 동사입니다. 자,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얘기했었지만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룩을 좀 볼게요. You look happy. 룩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라는 보어가 보이면 너는 행복한 상태, 행복한 건 너니까 당연히 이 형식. 근데 제가 여기다가 You look at me 라고 제가 써요. 두 개의 동사의 뜻이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문장의 look은 보이다 라고 해석하죠. 너는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보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은 너는 나를 보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죠. 밑에 있는 문장은 보다 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형식 오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일형식 동사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제 때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형식 오감 동사일 때 룩은 진행 시제가 불가해요. 진행 시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는 행복한 상태로 보이는 중이야 라고 우리 쓰진 못해요. 너는 행복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행복해 보이는 중이다라는 걸 쓰진 않죠. 근데 밑에 거는 진행 시제가 가능하죠. 너 나를 보고 있는 중이구나. 이건 쓸 수 있죠. 즉 정리를 하자면 오감 동사로 쓰였다라는 얘기는 결국 형용사와 같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얘네들을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진행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고 위에는 명형이 다 된다. 자, 밑에 예시 봅시다. This is my favorite dish at the restaurant. 이것은 그 레스토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dish는 음식, 메뉴란 뜻이 있죠. 그릇 말고도. seem, 보이다란 뜻을 갖고 있죠. seem도 역시 보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인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느끼는 걸 pp로 표현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혼란스러움을 당했다고 미국 애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confused는 과거 시제 동사가 아니고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pp, 형용사를 쓴 겁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도 이 피자는 환상적인 맛, 환상적인 상태는 피자죠. 그래서 테이스트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딱 붙어 있죠. 이 피자는 어떠한 치즈가 없이도 환상적인 맛이 난다. boring. 여러분 이건 두 개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pp였죠.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을 준 거는 상대방 입장에선 능동이 된단 말이죠. boring이라는 건 지루하게 하는 이라는 능동적 의미를 갖게 돼요. 지루하게 하는 능동적 의미의 형용사, 현재 분사입니다. boring 자체가 단독적 형용사죠. 이거 자체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의 농담은 매우 지루한 상태, 매우 지루한 건 그의 농담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형식 동사로 형용사가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구나. 형용사니까. 자, 밑에 야 문제는 바로 대절이야. 대절 전체가 보호도 올 수 있죠. 문제는 바로 그녀가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대절 전체가 보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신 1형식과 2형식까지가 전부 다 자동사.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사를 지워주시고 3형식으로 가보실게요. 여러분 3형식부터 무슨 동사가 시작되죠? 그렇죠. 타동사. 그 쓰시면 돼요. 주어.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타동사 뒤는 무조건 목적어가 붙는다.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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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목.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타동사로서 목적어 하나만 가지면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3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삼형식 동사들 잘 외워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know, 무엇을 알다. 삼형식 타동사들은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조사를 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뭐 을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알다 혹은 find, 무엇을 알게 되다. find가 여러분 삼형식 동사로 쓰이면 거의 know와 같은 뜻이 돼요. 세 번째, understand, 무엇을 이해하다. learn, 무엇을 배우다. 위에 네 동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얘네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문법 문제를 출제한다기보다는 독해에서 더 많이 보이시게 될 건데, 얘네들 뒤에 목적어 형태가 공무원 영어에서는 대체적으로 명사절의 형태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명사절만 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I know you. 목적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죠? 올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주로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절의 형태로 목적어를 표현하더라. 대시 오든 웨더가 오든 if가 오든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많이 오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밑에 제가 따로 빼놓은 이 부분은 별표를 치고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삼형식 동사들은 무엇 을을 뭐뭐 하다라는 조사를 붙인댔죠. 자체적으로. 근데 을을이라는 조사가 붙지 않는 경우에 삼형식 동사들도 있어요. 마치 자동사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얘죠. answer. 우리 answer 여러분 해석할 때 무엇을 대답하다예요? 어디에 대답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대답하다라고 얘기하죠. answer me. 내 말에 대답해야지 아니면 내 말을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맥락이 그래요. 에게 혹은 을을이 붙지 않고 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치 자동사 같아요. answer. 타동사예요. 삼형식 완전 타동사. 자, 두 번째 attend. 아마 최근에 토익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attend를 보셨을 거예요. ETS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attend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하지 을을이라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라고 해석하니까 왠지 to를 왠지 붙여야 될 것 같은 거야. attend to 또 클래스인가? 근데 안 그래요. attend a class, attend a party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놈이 제일 골 때리죠. approach. approach.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로 접근하다예요. 어디로니까 방향까지 느껴져. 그럼 approach to를 써야겠구나. 아니에요, 절대로. approach me, approach him. 목적어가 바로 와요. 목적어. 넘어가서 우리가 요놈 많이 실수하시죠. discuss, explain. 사실 여러분이 이제 free talking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보통 그래도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냐면 I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is problem. about this problem. about을 되게 열심히 붙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한테 about을 붙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 안에는 얘의 뜻 자체가 뭐냐면 무엇에 대해 논의하다예요. 얘한테 이미 about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about을 붙이시면 무엇에 대해 논의하다가 되는 거죠. 이상하죠? 두 번이나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무엇에 대해 설명하다. explain. discuss, explain 전부 다 뒤에 목적어 바로 옵니다. contact.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우리가 연락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거의 타동사 여러분. 연락 동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야 나한테 전화 좀 해. 전화해.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call me 하죠. call me. 나한테 문자 좀 보내봐. text me 해요. text me. 문자를 이렇게 동사처럼 쓰죠. 야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봐. email me 해요.
연락 동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들입니다. contact 역시 마찬가지죠. obey, 따르다, 복종하다. 따르다, 복종하다. oppose, 어디에 반대하다. 어디에 반대하다. resemble, 기출 단어죠. 서울시 그리고 지방직. resemble, 나 엄마랑 닮아서라고 보통 얘기하지 엄마를 닮아서라고 보통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resemble with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누구와 닮았다가 되게 잘 어울리니까 안 돼요. resemble my mom and dad. 목적어가 바로 와요. 마지막 reach. reach 중요하죠. 어디에 닿다, 도달하다. reach, 어디에 닿다, 도달하다. reach the top shelf,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다. reach the conclusion, 결론에 도달했다.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자, 여러분이 얘네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뒤에다가 목적어를 붙여서 한번 중얼중얼 해보세요. answer me, approach me, 혼자 이렇게. 그럼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실 거예요. 그냥 막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자, 밑에 보시죠. She knows that. 그녀는 대절을 알아요. 보통 이런 식의 맥락으로 등장해요. 공무원에서는 대절을 목적으로. 그가 파티에 갔었다는 걸 알아. 삼형식. 자, 우리 example 2개 비교해 볼게요. oppose, object to. 자, 둘 다 똑같이 어디에 반대하다. 여러분 뜻도 똑같고 오라는 이 철자로 시작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 뭔 차이 여러분? 그렇죠.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차이예요. 바로 목적어를 취했냐 전치사를 끼고 가져왔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 위에 건 삼형식 밑에 건 일형식 되는 거죠. 해석은 똑같아요. 그들은 그 사안에 반대했어. 그들은 그 문제 사안에 반대해서 똑같아요. 요거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oppose, object to. 시작. oppose, object to. object는 자동사구나. I contact him yesterday. 나는 그에게 어제 연락했었지. 자, 그리고 밑에 보실게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지금 선생님이 디스커스 이렇게 타동사로 삼형식에 적어 주셨는데 왜 비동사 껴있어요? 심지어 이거 진행이네. 그럼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제와 형식은 무관해요. 시제랑 형식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그 남자가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이다.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를 뺏긴 게 아니거든요. 목적어 그대로 있어요. 다만 진행 시제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논의하는 중이다 이렇게. 목적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시제가 진행으로 바뀌던 단순으로 써서 디스커스만 있든 목적어가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삼형식은 똑같아요. 시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에 I resemble my great grandmother. 나는 우리 증조 할머니를 닮았어요. 증조 할머니를 닮았어요. 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로 이루어진 삼형식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쉬시고 10분 뒤에 만나시죠.